네, 반갑습니다. 레벨업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엘리어트 파동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엘리어트 파동의 불가침 3개의 법칙 3개를 좀 알아봤는데, 오늘은 그 외의 법칙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말했던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되는 법칙이 아니라, 법칙이라고 좀 부리기에도 엄격함 정도가 낮은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주로 이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더라, 이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본론으로 좀 들어가서 먼저 소개할 법칙은 4파동의 법칙입니다. 4파동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네 번째 파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첫 번째 내용을 보면은, 네 번째 파동은 세 번째 파동 하위 네 번째 파동의 마지막과 일치하는 경향이 있다 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경향이 있다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무조건적으로 맞아야 되는 건 아니고, 이러한 경향이 있으니까 이러한 법칙을 가지고 예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약간 이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1번의 내용이 뭐냐면, 네 번째 파동이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파동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네 번째 파동인 이 자리가 세 번째 파동도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하위 파동으로 나눴을 때 5개의 파동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나오는 건데, 여기에서 4번의 끝단과 그리고 이 큰 파동의 4번의 끝단은 마지막에 조금 일치하는, 끝단이 일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한 경향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네 번째 파동이 이 세 번째 파동의 382 정도의 되돌림이 나오는 경향이 많더라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종합해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파동을 만들었을 때, 세 번째 파동이 나왔을 때 마지막 3파동의 하위 파동이 38.2%, 382 정도 나온다고 했을 때, 이 네 번째 파동은 382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구나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네 번째 파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82 정도, 이 세 번째 파동의 382 혹은 하위 파동의 네 번째 끝단에 맞춰서 조금 조정이 내려온다, 그러니까 이 네 번째 파동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다음은 이제 변화 법칙과 균등 법칙 관련된 내용인데, 변화 파동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2번과 4번의 파동이 패턴이 서로 구성이 변화된다. 뭐 예를 들면 2번 파동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플랫 형태의 파동이 나온다면, 4번 파동은 지그재그 형태의 파동이 나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번이 지그재그가 나온다고 하면, 여기서는 뭐 삼각수렴의 형태가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렇게 2번과 4번 조정받는 패턴이 변화된다 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거는 뭐 2번, 4번만 국한되어 있는 건 아니고, 이렇게 조정 파동 봤을 때 여기 A 파동, B 파동, C 파동이 이렇게 놓여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A 파동이 만약에 플랫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면, B 파동은 지그재그의 형태의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조정파에 대한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충격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연장되는 파동이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은데, 파동이 1번, 3번, 5번이 있잖아요. 여기서 1번 파동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나왔다고 하면은, 여기서 3번 파동이 이렇게 연장의 흐름이 나오고 나서 이 5번 파동이 다시 한 번 더 1번 파동과 비슷한 형태의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파동의 연장이 이루어지는 파동에서 파동의 변화가 일어난다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네, 지금 여기서 제가 뭐 말했던 것처럼 뭐 플랫, 지그재그, 뭐 삼각수렴, 복합파동,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상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조금 더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갈 거라서, 지금 여러분들께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이번 패턴이 발생했을 때 그 다음 패턴 4번에서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압축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 혹은 여기 A 파동의 패턴이 이러한 패턴이 나왔으면 이것을 좀 제외한 패턴의 움직임이 조금 나올 수 있겠구나 정도를 아시면 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균등 법칙 같은 경우에는 아까 135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장 파동이 변화가 되는 거잖아요. 이 변화된 파동을 제외한 나머지 파동은 상승의 시간과 크기가 균등하게 움직인다라는 내용입니다. 연장에 관련된 내용도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상승 파동을 할 때 보통 우리가 이렇게 5개의 파동이 나오고 이렇게 5개의 하위 파동이 나오는데, 이 연장에 대한 개념은 5개의 파동이 하위 파동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한 파동과 준하는 파동이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세 번째 파동이 연장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 1파가 나오고 2파, 3파 이렇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1파, 2파, 3파, 4파, 5파, 6, 7, 8, 9파가 되는 거예요. 연장 파동이 나왔을 때는 최대 파동의 개수가 9가지의 파동까지 나올 수 있다. 이것을 이렇게 합쳐서
그래서 3번 파동이라고 보는 것을 말하는데 뭐 이 연장에 관련된 내용도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략하게 파동이 한 파동 더 나오는 거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균등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연장 파동의 움직임이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3번 파동이 연장 파동이 나왔어요. 하이 파동이 나오고 하나 더 파동이 이렇게 나온다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3번 파동이 연장 파동이 나왔을 때 1번 파동과 이 5번 파동의 크기와 혹은 상승의 시간과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움직이더라. 대략적으로 이러한 움직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좀 예상할 수 있는 건 3번 파동이 나오고 나서 아까 배웠던 4번의 법칙에 따라서 382 라인에서 다시 한번 더 5번 파동이 나왔을 때 1번 파동의 크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 5번 파동이 어느 정도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목표가 그 다음에 손절가 이런 것들을 좀 정할 수 있는 파동의 법칙이고요. 네, 오늘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렸던 이 법칙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조금 엄격한 잣대로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이 많이 나타나더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참고해서 매매에 녹여보아라. 약간 이러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참고를 하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엄격하게 절대 어겨서 안 되는 법칙들 같은 경우는 불가침 법칙 3가지 그 3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파동을 카운팅을 하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1파동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조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복합파동 이런 것들을 하나씩 순서대로 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